네, 반갑습니다. 자, 23년 2차 경찰학 대비과정. 자,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23년에 이제 2차는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의 문제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뭔가를 대비할 때는 기존에 흘러왔던 과정들을 먼저 이해하셔야 된다. 자, 2022년 2차가 상당히 유형의 변화가 심했어요. 그래서 이제 23년 1차는 그거보다 좀 쉽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또 너무 쉽게 나온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난이도가 높았다가 뚝 떨어졌다가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이런 이제 그 유형 변화에서 아니면 난이도 변화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이제 내용들을 보기 전에 제 소개를 잠깐 해보면, 자, 제가 이제 전공을 했어요. 자, 대학원까지 이제 전공을 했고, 자, 거의 한 20년 강의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가 20년째 되는 해네요. 그 다음에 전공도 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상했던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그죠? 그래서 뭐 이러한 이제 장점을 가지고 여러분과 이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경찰학의 특성을 한번 봐야 돼요. 자, 경찰학은 이제 출제 범위가 정해져 있다 보시면 돼요. 간혹 가다가 뭐 한 3-4개 정도에서 이제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가 가끔씩 있지만 대부분은 출제 범위 내에서 나온다. 그죠? 출제 범위 내. 자, 그리고 이제 편차가 심하다. 그죠? 편차가 심하다. 저는 이걸 강점으로 봤어요. 자, 잘하는 친구들은 점수가 높고 못하는 친구들은 점수가 낮아요. 다른 과목들은 편차가 좀 좁은 편입니다. 자, 그래서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제대로만 공부한다면 격차를 확 벌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합격을 좌우하는 중요한 과목이 될 거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약점들이 있습니다. 약점들이 계정이 많다. 그죠? 계정이 많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간혹 가다가 이제 아주 지엽적인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다. 지엽적인 문제. 자, 그 다음에 이제 외울 게 많다. 그죠? 암기할 사항이 많다. 자, 이런 것들이 조금 약점적인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위험 요소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학습하기가 좀 어려운 이유가 범위가 넓다는 거야. 범위가 넓다. 자, 범위가 넓고 변화가 심하다. 유형의 변화. 어떤 때는 뭐 사례형이 나왔다가 어떤 때는 이상한 판례가 나왔다가 어떤 때는 단순 암기가 나왔다가 들쭉날쭉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과목처럼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내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제 대비하기가 만만하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기회 요소를 한번 보면, 자, 그래서 난이도 변화가 심하다. 난이도 변화가. 난이도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정확한 대비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정확한 대비가. 그러면 이러한 이제 강점들을, 약점들도 있고 기회 요소도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만 더 남들보다 더 잘한다면 편차를 확 벌릴 수 있고요. 그죠? 벌릴 수 있잖아요. 어떤 친구들은 60점 나오는데 나는 90점이 나오는 거야. 자, 다른 과목들은 편차가 10점밖에 안 되지만 요거는 30점이 날 수 있다. 그래서 이 과목이 중요한 과목이다. 그러면 이러한 약점들을 보고 강점들을 보고 기회 요소를 본다면 정확하게 대비를 한다면, 그죠? 정확하게 대비한다면 충분히 내가 합격하는데 중요한 과목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과정을 한번 보죠. 자, 그러면 진행이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거예요. 자, 저는 이제 그 메슬로우 욕구 단계설처럼, 그죠? 한 단계씩 가야 된다고 봐요. 여기서 한 번에 뛰어가면 계단에서 떨어질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가장 기본적으로 기본을 먼저 탄탄히 해야 된다. 자, 베이스가. 그죠? 기본을 탄탄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관련된 기출을 정복해야 된다. 기출. 자, 기존에는 이 2단계만 가지고도 85점이 가능했었어요. 자, 근데 22년 2차 문제를 봤을 때는 범위는 그대로지만 유형의 변화가 심하니까 기존의 기출만 가지고는 대응이 어려웠다. 그러면 기존의 기출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단순하게 이제 문제를 얻는 것이 아니라, 그죠? 이 기출을 통해서 응용까지 올라가야 돼요. 응용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자, 이것을 이제 구구단이라고 생각해 볼까요? 구구단.
구구단을 외웠어요. 자, 구구단을 외웠습니다. 이해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연습 문제 풀어봐야죠. 연습 문제. 자, 연습 문제를 이제 기존에 나왔던 문제들 한번 쭉 연습 삼아 해보는 거야.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실전 문제를 풀어봐야죠. 실전 문제. 그러니까 실전에서 자, 만약에 구구단은 1단이잖아요. 9 곱하기 9를 배웠다. 그죠? 연습 문제 보니까 자, 90 곱하기 90이 나왔다. 근데 실전 문제는 191 곱하기 193이 나왔다. 그럼 뭐냐? 자, 이런 형태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 단계별로 곱셈의 원리를 이해하고, 그죠? 기본적인 암기를 해야 되고, 그걸 바탕으로 연습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야 이 연습이 잘 되어 있어야 실전에서 여러분이 당황하지 않고 문제를 다룰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기본에서도 이제 기출과 응용까지 한번 쭉 이어가면서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문제를 풀 때도 단순하게 나왔던 문제에 정답 얻는 것이 아니라, 그죠? 문제를 이제 풀어가는 과정, 그죠? 이런 문제는 이렇게 풀고 유형별 풀이가 필요해요. 아시겠죠? 무작정 주구장창 답만 오는 게 아니다. 답에 이르는 과정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문제 푸는 방법들을 많이 익히셔야 돼요. 10단일 때는 어떻게 하고, 100단일 때는 어떻게 하고, 만단일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유형의 변화에 대해서 유형별 풀이가 필요하다. 자, 그리고 이제 실전 문제로 이제 응용을 할 수 있도록 응용력까지 길러주셔야 된다. 자, 그러면 자, 전체적인 과정은 이렇게 됩니다. 기본 이론 1단계, 2단계는 기출, 자, 그다음에 3단계가 핵심 요약과 동형으로 형성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1단계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본 교재를 가지고 수업을 들으시겠죠. 그러면 수업을 듣고 강의를 듣고 자, 여러분이 하실 게 노트를 만드시는 겁니다. 핵심 노트를 만드시는 거예요. 자, 제가 칠판에 많이 써요. 네, 아시겠죠? 경찰학은 정리되지 않으면 안 된다. 경찰학은 특징이 또 한 가지가 자, 역사도 있고요. 그죠? 역사. 제도도 있고, 윤리도 있고, 그죠? 법도 있고, 행정학도 있고, 그죠? 실무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종합적인 학문입니다. 그러면 실무만 했다고 잘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다. 그러면 이론만 했다고 잘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다. 법을 안다고 잘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다. 여러 가지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찰학은 각 테마별로 특징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 이런 이제 것들이 좀 더 이제 많이 범위가 넓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핵심적인 내용들을 잘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정리되지 않는 것들은 그죠? 자, 여러분이 내 것으로 만들기 힘들다. 자, 물론 이제 우리가 말로 할 수 있습니다. 말로 할 수 있지만 자, 내가 이해했던 것들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노트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노트가 뭐 기본 교재가 만약에 500페이지다. 500페이지다. 그러면 자, 이거를 한 50페이지로 줄여가는 과정이죠. 일종에 보면. 그리고 이 핵심 요약을 통해서 또 500페이지를 또 연상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학습을 했어요. 그죠? 학습을 했다. 1단계에서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그죠? 1단계. 노트를 만드는 거다. 그래서 열심히 보고 듣고 쓰셔야 된다. 자, 그러면 오늘 했던 내용들을 문제 적용시켜 보는 거예요. 그죠? 기출. 자, 이제 기출을 하셔야죠. 기출. 자, 기출을 통해서 오늘 배웠던 내용들이 어떻게 출제가 되고 왜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지, 문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역으로 어떻게 풀어낼 건지, 그런 것들을 자, 그날 풀이를 통해서 해결하게 될 겁니다. 오늘 배웠던 그 선생님이 농담을 하셨는데 그 농담이 기출과 관련돼서 연결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문제를 이렇게 포인트를 잡고 내는구나.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문제가 다뤄지고 어떻게 나올 것인지를 예측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요 과정이 이제 우리가 2차 대비할 때 한 번에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셔야 될 내용들이 하나 있죠. 자, OX라는 거죠. OX. 자, OX를 통해서 가장 이제 많이 나왔던 빈출지문 이런 것들을 핵심 OS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그날 배웠던 거는 그날 끝낸다. 아시겠죠? 하나씩 끝내가는 거예요. 경찰학은 뭐 총 한 200개에서 300개 정도의 테마들이 있는데 그 테마들 중에서 40개를 골라낼 거예요.
물론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것들도 갖고는 나오기도 하지만 보통 그 범위 내에 다 걸려든다. 그래서 오늘 이제 수업을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나눠지고 어떻게 출제가 되고 어떤 방법으로 풀 건지 그 다음에 확인학습까지 해서 그날 배웠던 내용은 그날 끝내는 방법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단계는 말이죠. 2단계. 자, 우리가 2단계를 제가 기출풀이라고 했는데요. 자, 일단은 먼저 풀어보시는 게 중요하다. 그죠? 여러분이 수업을 듣고 먼저 풀어보시는 거야. 풀어봤는데 해결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겠죠. 그죠? 그러면 나는 왜 해결을 못했을까? 왜 이 문제를 틀렸을까?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해를 못해서 틀린 건지, 아니면 암기를 못해 틀린 건지, 아니면 전혀 모르는 내용인지, 자, 이런 이제 분석을 통해서, 자, 내가 무엇이 이제 문제점이 있는지 스스로 찾아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강의를 통해서 같이 해결해 보는 거예요. 저는 이제 기출 강의에서 가장 이제 중점을 두는 것이 유형별 풀이입니다. 유형별 풀이. 자, 이 유형별 풀이에 가장 중점을 많이 둬요. 다시 말하면 정답을 얻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정답이 왜 나오는지를 알고 가야 된다. 그리고 이제 문제 유형별로 풀이 방법이 달라요. 주구장창 오로지 틀린 것만 찾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어떤 것들은 순서로 풀어야 되고, 어떤 거는 크게 봐야 풀리고, 어떤 거는 연결지어서 풀어야 되고, 어떤 거는 논리적으로 풀어야 되고, 어떤 거는 쉽게 말하면 또 찍어야 되는 상황도 있다. 찍을 때 막 찍으면 틀릴 확률이 높겠죠. 그죠? 그래서 찍는 것도 요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찍어가는 방법도 익히셔야 된다. 다양한 방법들. 그래서 문제 해결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익히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정답보다는, 그죠? 정답에 이르는 과정에 많이 집중을 할 거예요. 어떤 지문을 먼저 풀고, 어떤 문제를 나중에 풀지, 이런 문제는 제껴놓고 갈지, 아니면 모르는 게 나왔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 이런 것들을 문제풀이를 통해서 배우게 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게 끝나고 나면은 이제 OX 확인학습을 하시는 거죠. OX 확인학습. OX는 뭐 많이 주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죠? 대부분은 이제 가장 많이 나오고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지문을 뽑아서 자, 거기다가 함정을 팔 거예요. 이 함정을 이제 어떻게 이제 피해갈 것인지, 어떻게 함정을 골라낼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한 자, 확인학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3단계는 거의 시험 직전의 내용이 되겠죠. 자, 뭐든지 말입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행해져야 익숙해진다. 그러면 익숙해지면 좀 편한 거예요. 낯선 것들은 아무리 뭐 좋고 싶더라도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이 익숙해지도록 자, 핵심 요약 과정을 통해서 한 번 더 리뷰를 하게 된다. 빠르게. 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요거 핵심 요약 과정은 2번이 아마 진행이 될 거예요. 전체적으로 만약에 이제 100강이라면 한 30강에서 40강 정도로 줄여서 압축을 해서 한번 쫙 진행을 하고 시험 전에 하루에 몰아서 한 번 더 해보고 자,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단기간에 핵심을 찾아내는 자,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정리가 됐다면 이제 동일한 형태로 시험을 보시는 거죠. 자, 동형에서는 실전과 같이 진행을 해야 된다. 그죠? 실전같이. 자, 먼저 문제를 먼저 푸셔야죠. 먼저 문제를 풀어라.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이때는 중요한 게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순서. 문제를 푸는 순서. 그러면 어떤 문제들은 이제 나중에 풀어야 되고 어떤 문제는 지금 풀고 가야 되고 어떤 문제는 맨 나중에 했다가 찍어야 되는 상황까지 온다. 자, 왜냐하면 제가 이제 동영을 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1번부터 40번이 난이도가 1단계, 2단계, 3단계, 40단계 이렇게 배열되지 않다. 어떤 것들은 1단계가 난이도가 최고조고 그 다음에 2번은 제일 낮고 들쭉날쭉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의 이제 심박동이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갔다가 툭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정 멘탈이 깨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싹 재정리를 해보면 자, 5초짜리, 10초짜리, 15초짜리, 20초짜리 어떤 거는 20분짜리도 있을 거예요. 20분짜리는 절대로 뭐 나오진 않겠지만 풀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다시 배열을 하시는 거예요. 그 실전에서는 제가 재배열이라는 말을 쓸 거예요. 재배열. 자, 재배열이라는 겁니다. 문제를 난이도에 따라서 다시 배열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으로 점점 강도로 올라가야죠. 그래서 재배열해서 자, 난이도에 따라서 이렇게 형성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 1번, 뭐 5번, 7번, 2번, 뭐 21번, 나중에 뭐 23번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게 난이도입니다, 난이도. 그래서 1번부터 다시 뭐 쭉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판단했을 때 난이도가 낮은 것부터 풀고 가면 된다. 그리고 이쪽에는 시간을 많이 쓰셔야죠. 남은 시간 다 쓰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뭐 1번 문제는 뭐 5초, 그죠? 자, 5번 문제는 뭐 7초. 자, 요거는 뭐 10초. 자, 이번에 너무 쉽게 나와서 보통 10초 컷으로 끝났지만, 자, 22년 2차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지 않다. 자, 보통 이제 문제들이 1분 이상이 걸리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시간이 부족했다. 시간이 부족한 것도 문제고, 시간이 남는 것도 문제. 아시겠죠? 자, 선생님 쉬웠는데요? 자,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문제가 쉬웠어요. 40분이 남았어요. 100점 맞으셨습니까? 100점 안 나오셨잖아요. 왜 안 나왔어요? 자, 왜냐면, 자, 문제를 풀 때는 한 문제라도 정성을 들여 다 푸셔야 된다. 모든 시간을 다 쓰시는 거예요. 쓸 수 있는 자원들을 다 써서 하나라도 더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 보면은 뭐 23년 1차에 매국 제도가 나왔는데 보세요. 그게 아마 6번인가 7번인가 그랬는데 매국 역사가 나왔단 말이죠. 1번 잘 몰라요. 2번 몰라요. 3번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이걸 그냥 팍 찍고 가버렸네. 4번까지 안 가고. 자, 저 같으면 이렇게 풀 거예요. 이렇게 쭉 모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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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겠네. 아는 것까지, 아는 건 나올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답이었거든요. 이렇게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서 4번까지 읽어줬다면 답이 나왔을 건데, 외국제도 모르겠네. 그냥 대충 2번 써버리고 가버렸다. 그리고 회복할 수 없는 단계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문제 난이도가 너무 낮게 나오다 보니까 편차가 크지 않아요. 자, 문제가 쉬우면 합격 컷에 대부분 다 몰려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결국에 떨어지고 붙고는 한 문제 차이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문제라도 정성스럽게 풀었으면은 어떤 친구는 붙고 어떤 친구는 이제 막 찍어서 떨어지고 이게 그런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풀 때는 집중을 하셔야 되고 문제의 난이도에 따라서 재배를 해서 푸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해설할 때 그런 얘기를 말씀드릴 겁니다. 이거는 난이도 높으니까 맨 나중에 푸십시오. 그리고 이거는 1번 모르고 2번 모르고 3번 모르니까 이렇게 쭉 가서 아는 것부터 푸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인 난이도를 재배를 하게 되면 자, 문제가 생각보다는 아무리 어렵게 나와도 충분히 풀 수 있다. 어려운 것을 해결하고 쉬운 걸 가려고 하니까 더 어려운 거야. 그래서 이런 기술들을 우리가 동영해서 해결할 겁니다. 그래서 3단계로 구분됐지만 각 단계마다 이제 여러분이 집중해야 될 파트들이 다르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우리가 강의를 진행하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죠? 정확한 분석과 대비가 필요하다. 그죠? 정확한 분석과 대비. 자, 문제가 어떻게 변형이 돼서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준비만 한다면 2차에서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 자,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자, 저와 함께 자, 여러분이 합격을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